전편 마지막에 예외적인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임박은 곧 등장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왕 말을 꺼낸 김에 두 사람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건국 후 정도전의 라이벌이 되는 조준과 하륜의 지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9세인 하륜은 19세 때인 1365년에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이때 시험관이던 이인복이 하륜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동생 이인미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이인복은 이인임의 형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륜은 이인임의 조카 사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급제했는데도 여태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368년에 하륜은 실권자인 신돈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좌천했다가 결국에는 파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신돈 정권 하에서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신돈 사후 복직된 그는 지영주 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벼슬을 거쳐 작년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진 사대부들과 교류하면서 가깝게 지냈으나 이번 파동에는 빠졌습니다. 이님이 조카 사위인 그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이님을 잘 따라 거의 신복이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이님을 반대하는 일에 나설 리 없습니다. 그는 얼마 있지 않아 풀려나는 이숭인과 함께 이님 정권 때는 벼슬 생활이 순조롭습니다. 그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조준은 지난해 4월, 즉 29세 때 급제했으니 상당히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선 개국 과정에서 정도전이 이승계의 오른팔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준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도 하륜과 마찬가지로 이번 파동에 끼지 않았습니다. 기록입니다. 조준은 정오품 통례문부사로 강원도 알념사가 되었는데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신뢰를 모두 얻는 동시에 사납고 간사한 무리를 없앴다는 호평을 받았다. 조준이 개경에 없어서 이번 파동에서 빠졌다고 짐작됩니다. 1375년 7월 친원 정책의 반기를 든 사람들을 썰어냄으로써 이님은 고려의 권력을 틀어줄 수 있는 기반을 잡았습니다. 형식상으로 최고 책임자인 경복흥은 사람이 물러 다루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궁중 최고 어른인 명득태후만 잘 구슬리면 이님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최영과 지윤 등 군부의 실세들이 받쳐주고 있어 더욱 든든한 위치에 섰습니다. 올해 41세가 된 이승계는 상당한 지위에 이르기는 했지만 아직 실세가 아닙니다. 최영이나 지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는 아닌 겁니다. 10월에 이승계가 호랑이를 잡아서 우왕에게 바쳤다고 하는 짤막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외구의 침입이 극성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승계는 왜구를 막으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했을 겁니다. 해가 바뀐 1376년 3월의 어느 날 밤 반야가 남몰래 태우를 찾아갑니다. 기록입니다. 반야가 밤에 남몰래 태우궁에 들어가 울면서 하소연하기를 내가 실은 주상을 낳았는데 어째서 한시를 모후로 삼았습니까? 라고 하니 태우가 쫓아냈다. 이님이 반야를 하옥시키고 대간과 순위부에서 합동으로 취재하게 하니 반야가 새로 건축한 중문을 가리키면서 부르짖기를 하늘이 내 원한을 안다면 이 문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였다. 사의 허씨가 그 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문이 저절로 무너졌으며 허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사람들이 잠옷 그것을 괴이하게 여겼으나 결국 반야를 임진강에 던졌고 그 친족인 판사 용거씨를 차명에 처했다. 이때 우왕의 나이가 12세입니다. 세상 물정에 눈을 뜰 때입니다. 아마 생모가 죽는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복받치는 감정을 속으로 사귀었을지 모릅니다. 반야의 예언대로 문이 무너진 것은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다만 이 대목이 반야의 억울함을 내비칩니다. 달리 말하면 그녀가 우왕의 생모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원과의 외교 재개로 고려는 명의 눈치를 더욱 살펴야 합니다. 홍무제가 요동에 정요위를 설치한 지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초대 지휘는 유익이었고 지금은 고간호가 맡고 있습니다. 그도 유익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원나라 장수였습니다. 그에게 고려 조정에서 판사 김용을 보내 우호관계를 맺게 합니다. 명나라로부터의 위협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하나의 방책입니다. 그가 고려 정부에 조언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 길어서 다 쓸 수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명나라 황제께서는 공민왕이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 하십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사신 채빈 등이 살해되어서 황제의 명령을 귀국에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하추와 교류하여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군이 요양, 해주, 심양, 개원 등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이 나하추 등을 섬멸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조공할 말을 가지고 와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군이 나하추 등을 섬멸하고 난 뒤에 귀국에서 수만 필의 말을 보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에서 병난을 피해 귀국으로 간 백성들이 있으니 빨리 그들을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은 3월에 파견되어 6월에 편지를 가지고 귀국합니다. 도당에서 고간호의 편지를 보고 기뻐하며 김용에게 은 50냥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말부터 보내라는 겁니다. 우왕즉위 약 3개월 후인 1374년 12월에 김스가 고부사로 뽑혀 공민왕의 부엄을 전하러 북원으로 떠난 일이 있습니다. 38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가 올해 7월경 요동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다가 머무른 건지 억류된 건지 어쨌거나 나하추 진영에 있었습니다. 기록입니다. 판밀직사사 김스가 나하추의 진영으로부터 도망쳐왔다. 이보다 앞서 성녀 소영이 시주를 모은다는 핑계를 대고 거물이 여럿을 북방에 보내어 몰래 신왕에게 글을 붙여 이르기를 국가에서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아첨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권력이 오로지 권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군사를 끌고 온다면 큰일을 가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김스가 그 글을 보고 와서 알렸으므로 소영을 옥에 가두고 국문하니 과연 자복하였다. 이에 병난도에 빠뜨려 죽였다. 왕독 타불화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고려왕이 되기를 바라는 친원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채빈을 죽이고 북원으로 도망친 김의가 왕독 타불화를 고려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곧 나옵니다. 그때 살피겠습니다. 수시로 왜구가 침입한다고 지금껏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7월에도 왜구가 부여까지 침입해서 목사 김사역을 죽이고 성을 함락했습니다. 최영이 소식을 듣고 출정을 자청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며 우왕이 말렸지만 최영이 거듭 요청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때 왜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최영이 부여군 홍산면에서 이 왜구를 격퇴합니다. 이른바 홍산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최영이 크게 승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첩으로 칭할 만큼 큰 규모였는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전투 후로 왜구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는 백발의 최만호뿐이다 라고 하며 최영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8월의 간단한 기록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요위로부터 도망해 돌아와서 말하기를 정요위가 장차 가을이 다가오면 침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니 각도로 사자를 보내 군사를 점검하게 했다. 김용이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고간호를 방문하고 돌아왔지만 북방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9월의 기록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왕이 비로소 말타기와 매사냥을 익혔다. 우왕이 처음에 학문에 조금 뜻을 두었으나 이인임, 지윤, 임견미 등이 유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투어 징계한 놀이로 그를 인도하였다. 이 기록에 따르면 권신들이 단지 유학을 공부한 신하들이 미워서 우왕의 학문을 방해한 것이 됩니다. 그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려고 그랬을 겁니다. 우왕의 방종은 오늘날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인임과 권신들의 의도적인 부추김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10월에는 부근의 사신이 고려에 도착하여 성상 확곽 천모가의 글을 전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만 올리겠습니다. 선왕의 아들이 진실로 능히 도모하던 것을 바꿈으로써 우리 황제의 명령에 따라 군사를 훈련시키고 말에게 먹이를 먹여 함께 협공함으로써 우리 원중흥의 대업을 돕는다면 귀국의 조상들이 우리나라에 귀부한 공적이 더욱 빛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 원나라와 고려가 앞뒤에서 명나라를 협공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인임이 명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북언과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원나라와 고려가 젊은 명나라와 맞서기에는 이미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북언은 현재 사그라지기 전의 마지막 불꽃과도 같습니다. 아직은 북언이 명나라의 저항에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 수명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북언과 협공해서 명을 치다가 북언이 망하고 나면 고려가 그 뒷감당을 다 해야 합니다. 고려가 감히 들어줄 수 없는 제안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